가로수길에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구정동과 신사동을 잇는 보통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은행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후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680m의 가로수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강남 개발의 당초 목적은 강북의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압구정동은 대규모 아파트와 건너편 신사동은 단독주택 위주로 그렇게 주택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인사동의 화랑들이 이전하면서 화랑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화랑과 음식점, 옷가게가 어울리면서 강북의 삼청동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화랑이 시들어진 이후에는 패션 스쿨이 들어오면서 디자이너 거리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로수길은 화랑과 패션이 어우러지면서 출발했던 곳입니다. 90년대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이 각광을 받고 있을 때 이 가로수길은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화랑과 패션에 관련된 매장들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세탁소, 음식점, 철물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로수길은 공급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생겨난 사건이 아닌 이용자들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특색 있는 거리였습니다. 작고 특색 있는 거리,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품가게, 편집샵 등이 있었고 음식점, 술집 등이 어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아기자기하게 소문나면서 중광역 상권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말부터 상권의 발달으로 대기업 자본들이 투하되고 판매 업종으로 상권이 단소화되면서 상권의 특성을 잃어가고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상권은 발전하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특색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두 번째는 그 특색 있는 거리에 맞는 업종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권이 확대되면서 자본이 투하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업종들로 바뀌게 되고 기존에 있던 특색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들이 이어지면서 상권이 서서히 쇠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명동과 가로수길이 그러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관광객들 때문에 벗어난 곳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끊긴 이후에 공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길도 제가 1년 만에 왔는데 현재도 공실들이 부분 계속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면 이 건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냥 공실로 놔두면서 자산 가치를 막고 또 좋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로수길의 공실 상황과는 다르게 2021년도 상업용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했고 공실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주택 규제와 저금리 또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들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에 유입되면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반대로 이 자산가들은 자산이 더 증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현재 이 가로수길의 임대 시세는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보면 1층 10평에 900에서 2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해서 세로수길로 가보겠습니다. 커피 스미스가 있던 자리는 작년에 나갔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20억에 월세 1억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수길의 건물 그 현황을 보면 2억 5천에 거래되었던 2016년, 17년, 18년 이때가 정점이었고요. 19년, 20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작년에 거래된 게 두 건이 있는데 평당 3억과 평당 2억 7백에 거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2억 7백에 거래된 것은 2017년도 시세에 거래된 것입니다. 그만큼 좀 갭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가로수길은 이 분위기가 그 강남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면 미국의 비버리 hills 분위기도 날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임대료 대비 건물 가격 대비 임대료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따른 그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신사동 일대는 정착하고 변화하고 변형하는 등 도시의 발달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사역 일대는 과거에 모래밭이었고요. 한강 나루터로 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유흥업소들이 들어오면서 이 개발된 곳이에요. 이 당초에 강북의 그 인구 구성 목적으로 있었는데 강북의 유흥업소들을 강제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영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9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강남역 일대와 뭐 테헤란로 그리고 뭐 압구정동 일대가 이제 상권이 떠오르면서 그쪽으로 상권이 넘어갔고, 지금은 돌고 돌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 신사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배우 세대가 안정적이고 교통의 입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역 일대는 그 유흥업소와 화랑, 갤러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질적인 요소가 문화적인 요소로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이중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요소가 이 신사역 일대 상권의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세로숲길은 그러니까 2021년 전까지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작년에 8건으로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지금 작년에 제일 마지막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것은 평당 2억 2천에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1억 5천에서 2억 2천 사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임대료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이 가로수길과 마찬가지로 공실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마냥 상승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300에서 한 700 사이 그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된 것들 중에서 이제 변형되는 밸류업 시키는 건물들,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하는 건물들도 안에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재 뭐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안쪽은 뭐 4m 도로로 들어가는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근생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는 건물별로 선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상이나 주택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 보통 50억 미만의 뭐 5층 이하의 건물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사동 일대를 보면 이 가로수길, 세로수길에서 100억 이하의 건물을 찾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강남 지역에서는 100억까지를 아마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금리하고 주택 규제 그리고 기대 심리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첫 번째 금리가 상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4, 5년 전만 해도 뭐 4, 5%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그때는 건물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좀 낮아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 상승은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대료를 마냥 상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급격하게 내가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건물 매수 후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밸류업하는, 그래서 다시 임대를 높은 가격에 맞춰서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부분 그런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체 거래량을 보면은 극히 일부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가능할 것처럼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재건축에 의한 밸류업은 그 과정에서 또 임대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생략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는 이 가치를 선별하는 어떤 식별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은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좋은 매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시장 분위기, 심리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식견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2022년 할애는 건물 투자에 있어서 그런 식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로수길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